오늘 우리 K증시는 4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해서 유종의미를 거뒀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하루였습니다. 우선 뭐 표면적으로는 4월에 잃어버렸던 코스피 2700을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되찾나 했는데 막판에 밀렸고,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FOMC 이틀 전치고는 그래도 투자 심리가 뭐 견조한 편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좀 경계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K증시 2차전지 업종의 영향력도 크고 또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가 간밤에 15% 급등이 나왔거든요. 장중에는 정말 200달러를 한 방에 뚫을 기세로다가 198달러 87센트까지 갔다가 뭐 결국 마감은 194달러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 K증시 찜찜함을 제공한 핵심은 바로 SK하이닉스의 검찰 압수수색 소식인데, 아니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 실적 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 좋고 또 1분기 HBM,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칩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이 SK하이닉스가 혼자 59%를 찍었다는 이제 이런 소식도 있어가지고 참 그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흠잡을 데 없는 이런 SK하이닉스에 갑자기 검찰의 압수수색이요? 이게 또 뭔 일인가? 이래서 역시 주식은 위험자산이 맞다. 특히 한국 주식은 모험자산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불안감이 또 들었던 분들이 많았죠. 일단 내일 수요일이 우리 근로자의 날로 휴장 겸 5월의 이제 첫날인데, 원래 하여간 희한하게도 우리 K증시는 꼭 이렇게 휴장일 날 뭔가 터지는 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불안감의 원인인가? 아니 정작 FOMC에서 6월 금리나 시나리오 삭제돼 버린 미국 증시는 평온한데 왜 우리가 여기 또 긴장을 하는 건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증시를 흔히 말하기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는데, 이 카나리아는 어떻게 1년 365일 불안장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까? 어쨌든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이 내막을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고, 다음 테슬라 이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K 2차전지 업종들이 출발은 좋았는데 장 중간에 갑자기 상승률이 뚝 떨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SK 온 실적도 뭐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테슬라 이슈가 또 이제 강타를 했는데 이게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지만 내일은 제가 FOMC 미리 보기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사실 뭐 새벽 미국도 상승 마감했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출발해가지고 한 1시간이나 지났나? 갑자기 찌라시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에 검찰 마크 새겨진 박스 든 사람들이 수십 명 들이닥쳤다. 이런 이 소식인데 이게 이제 1시간이 채 안 돼서 공식적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SBS 단독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하고 검찰이 합동으로 SK하이닉스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도대체 SK하이닉스가 또 뭘 잘못했나 봤더니 지난번에 그 뻥튀기 상장으로 문제됐던 파두, 그거 관련해서 내부 자료를 압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가슴 아파두, 이 드립 한참 유행했었던 그 파두.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 그 팹리스 벤처였는데 기업 가치 1조 5천억 인정받아가지고 특례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첫 분기 매출이 5,900만 원 나왔어. 뭐 특례 상장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라고요? 아니, 특례는 매출 성장성만 확보가 돼 있으면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을 시켜주는 게 특례인데 이 5,900만 원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동네 치킨집도 분기 매출 5,9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근데 이게 이제 더 황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020년에 매출 8억 찍었다가 바로 1년 만에 2021년에 51억, 그다음 2022년에 565억 이렇게 이제 매출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특례 상장을 시켜준 건데 상장하자마자 첫 분기에 매출 5,900만 원. 그래서 바로 그냥 그날로 파두 주가도 하한가로 꼬라박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일시적인 어떤 뭐 구멍이었겠지 하고 다시 주가가 회복도 되고 했는데 그 다음 분기가 매출 회복됐다고 해서 나온 게 겨우 3억. 아니 땅을 파도 이거보다는 더 벌었겠는데, 하여간 뭐 우리는 파도 주주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역시 K증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뭐 황당하다는 반응 정도였지만, 이 파도 사태가 정말 그 IPO 시장에는 완전히 그 핵폭탄급이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 뒤로 특례 상장 준비하던 기업들은 물론이고 뭐 3% 심지어 CJ 올리브영까지 올 초에 상장 준비하던 회사들 전부 똥을 튀겨버렸어. 이 파도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그 IPO 담당자들은 도대체 이거 뭐냐, 주관사고 뭐고
이게 제대로 수주잔고 같은 거 체크를 다 했을 텐데 이 파도 하나 때문에 아예 그냥 IPO 시장 전체가 그냥 빙하기에 왔다고 난리였거든. 근데 하여간 이 파도가 SK하이닉스랑 뭔 상관이 있길래 파도 뻥튀기 상장 조사하던 금감원이 특사경 통해가지고 검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압수수색을 이제 들이닥쳤냐. 여기 원래 그 파도의 주 거래처가 SK하이닉스였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팹리스에다가 SSD까지 이제 만드는 기업이니까 SK하이닉스 뭐 거래처라는 게 억지스럽지는 않죠. 근데 여기 이제 파도가 스타트업 시절에 부사장으로 영입한 사람이 바로 SK 최태원 노소영 부부. 당시에는 뭐 사이 좋았을 때니까 하여간 파도 그 부사장이 SK 최씨 일가의 예비 사위였어. 그래서 당시에 이제 SK로부터 투자도 받고 그러다가 하여간 뭐 최태원 노소영 부부 그 첫째 딸 있잖아. 그 사람하고 결국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위라는 사람이 윤도현이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글로벌 컨설팅 펌 중에 탑3 안에 드는 베인앤 컴퍼니에서 근무하다가 그 최태원 첫째 딸 만나가지고 연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의 경영진으로 영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거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SK 사위 찬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SK에서 뭐 투자도 받았으니까 어떤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SK 하이닉스를 밀어줬다고 뭐 봐야 될지 하여간 SK 하이닉스랑 공급 계약도 맺고 막 그러다가 결국 특례로 상장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제 상장하자마자 매출이 개박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사정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수주 잔고가 아예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하기 전에 이미 2분기에 SK 하이닉스랑 거래가 끊겨버렸어. 근데 그러고도 상장을 계속 추진을 했던 게 아마도 파도 뻥튀기 상장의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데 이제 제출한 서류에는 이거를 명기를 안 했거든. 이게 시작은 당연히 이제 주주들이 금감원에 고발해가지고 시작된 거고, 그 당시에도 이 파도가 SK 하이닉스 주요 거래처고 또 SK 맞사위가 이게 키운 회사고 이런 게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메인이었는데 갑자기 SK 하이닉스랑 거래가 끊겨버렸다? 이거는 거의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랑 거래 끊긴 거?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랑 계약 끊겨버린 거? 뭐 이 정도 수준의 재앙인 거야. 하여간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공식 발표하기를 낸드랑 SSD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컸고 데이터 센터들의 내부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SSD 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런 과정에서 파도도 이걸 피하지를 못했던 거다. 이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객사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뭐 사과문이든 반성문이든 하여간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서 이제 원래 올해 2024년 파도 매출 목표가 3,715억 원이었는데 이거 달성하기 힘들다고 그냥 만세 불러버린 거야. 근데 파도에서 이 발표를 한 게 3월 말에 1분기 실적 나왔을 그때였거든. 그러면은 앞으로도 올해 2, 3, 4분기가 남은 상황에서 아예 매출 목표를 버리겠다고 한 거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1분기에 일시적인 뭐 일회성 어떤 침체 상황이 있었고 대신에 앞으로는 기저 효과까지 더해가지고 엄청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일단 최악은 지났으니까 좀 걱정 말고 지켜봐 달라. 2, 3, 4분기에 뽑아내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파두의 발표에는 이런 희망 고문조차 들어있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다 같이 이제 각오하자 뭐 이런 식이었지.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 그 어떤 부정적 의도?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거는 사실 SK 최태원 회장이랑 그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이게 배경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이제 불타는데 원래 그 파도 부사장 윤도현이랑 SK 첫째 딸 최윤정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바로 결혼은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당시 노소영 관장이 이 사윗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도록 추진했다는 거야. 사실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그 첫째 딸한테 좀 그 경영 수업 더 시키고 그래서 천천히 결혼시키려고 그랬었대.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두 사람이 이제 베인 앤 컴퍼니 그 컨설팅 펌에서 일하다가 사내 커플 비슷하게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워낙 그 SK 최윤정 이 사람은 좀 그야말로 셀럽이니까 주변 좀 시선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둘 다 그 베인 앤 컴퍼니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윤도현은 파도로 갔고 최윤정은 SK로 들어와가지고 경영전략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당시에 이제 최윤정이
뭐 29살이었으니까 뭐 어른들 흔히 얘기하시는 아홉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당시 이제 그 신랑감 윤도현은 뭐 파두 부사장이었는데 그 파두가 당시에는 그냥 흔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을 뿐이니까 지금처럼 이제 상장 이런 거는 뭐 그냥 꿈만 꾸던 이제 시절이었어서 뭐 이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잖아. 그래도 이 SK 그룹의 장녀인데 신랑감이 그냥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몰라. 미국은 뭐 인식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하여간 최태원 회장은 결혼을 좀 천천히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부인 노소영 관장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둘이 하여간 바로 그 2017년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 그 SK 최윤정 그 신부가 그냥 29살인 그 해에 결혼했어. 하여간 그래서 이제 둘이 뭐 잘 살고 있었고, 그 사위는 이제 파두 부사장 맡아서 이제 잘 회사 일구면서 SK에서 투자도 받고 또 이제 파도 잘 키워서 이제 상장까지 이제 가게 된 거고, 최윤정은 SK 바이오팜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뭐 거의 이제 부창 부수격으로다가 이제 요즘 말하는 영앤리치 이제 그런 부부로 살고 있었어. 왜 과거형이냐고요?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SK에 정말 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내연녀를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타나더니 그 내연녀랑 내가 살림 차렸다, 그리고 혼외자까지 있다고 본인 입으로 그냥 오픈해버린 거야. 거기다가 이제 SK에서 하는 재단에 이 내연녀 자리까지 떡하니 만들어줬어. 그렇게 이제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정말 그 세기의 이혼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남녀나 뭐 누구 편 이런 걸 떠나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을 노르신 게, 자기가 현직 대통령 딸로 선경에 시집 와가지고 솔직히 그때 성경이 그 어떤 재벌보다 정권 차원의 특혜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뭐 다른 삼성 이건희 홍라희 부부나 아니면 다른 재벌들 부부에 비해서는 SK는 정말 어떤 사모님의 공도 크고 지분도 당연히 크다고 이제 생각들 하는데, 근데 그 남편이 정말 누가 봐도 저렇게 용서받지 못할 이별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노소영 관장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지. 거기다가 이제 이 SK가 해외 이미지도 SK를 사우스 코리아의 약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 뭐 약자 많이 쓰잖아. 뭐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 줄여서 GB. 그다음에 뭐 미국도 USA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의 약자 그 USA이고, 아랍에미리트도 UAE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그러면 SK가 사우스 코리아니까 이거 완전히 국영 기업 내지는 그 정도 위상으로 사우스 코리아로 SK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야. 하여간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앞에 말한 그 파도 윤도현이랑 SK 최윤정 커플이 결혼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추진했던 사람이 노소영 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하여간 이제 딸은 엄마 편이잖아. 꼭 이런 일 아니더라도. 하여간 근데 이렇게 이제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원래 이혼할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이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12월 6일에 하필 또 내 생일날이야.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윤도현, 최윤정 그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만에 노소영 관장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최윤정 그 장녀가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한 게 밝혀진 거야. 물론 그 탄원서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밝혀졌지만 당연히 뭐 엄마 편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뭐 남자가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이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바람핀 상대랑 결국 뭐 합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결혼 생활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딴 살림을 차려버린 건데, 그리고 나서 뒤늦게 그 부인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도 시작을 한 거고, 이게 뭐 재벌 총수든 흑수저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그런 쪽이 정해져 있는 사건이긴 하죠. 하여튼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 첫째 딸 최윤정이 대놓고 엄마 편을 들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던 시점이 2023년 5월 17일. 그리고 파두랑 SK 하이닉스 간 그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이 끊긴 시점이 바로 2분기. 그러면 2분기가 4, 5, 6월이니까 그 탄원서 제출한 시점하고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하여간 그때 도대체 그 둘과는 물론이고 두 회사 사이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럼 결국 재벌의 가정사가 멀쩡한 상장기업 하나 작살낸 거 아니냐. 그럼 또 어디서부터가 이게 문제였냐. 파두가 특례 상장 승인을 받고
상장이 된 거부터가 SK 입김이 작용한 거니까 그게 문제냐, 아니면 중간에 SK 하이닉스랑 거래 끊기면서 실적 날아가버린 그 원인이 문제냐, 이걸 지금 금감원 특사경이랑 검찰 남부지검에서 SK 하이닉스를 털어가지고 조사하겠다고 오늘 압수수색이 이제 떨어진 거야. 지금 이제 파도 주주들은 뭐 지금 돌아버릴 지경이야. 이게 만약에 특례 상장 과정에서부터 어떤 부정한 그 정황이 있었다 그러면 상장 뭐 취소되든지 거래 정지되든지 하여튼 SK 하이닉스보다는 파도가 더 성취 못할 일이라고. 러나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제가 좀 오버 페이스를 해가지고 너무 여과 없이 제 감정을 드러내 버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 응원도 해주시고 또 컨텐츠 진흥기금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일 근로자의 날로 휴장 겸 공휴일이지만 경찰서에 출석을 합니다. 선대인 명예훼손 고소건으로요. 내일 다 쉬는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쉰대. 그래서 내일 오래. 자, 일단 내일 그래도 이제 공휴일은 공휴일이니까 오늘 이제 다들 기분도 가벼우신데 여기서 제가 생색 정보통 하나 좀 하자면,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K-바이오 랩 허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게 미국 보스턴에 있는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거라고. 그래서 신약 개발부터 임상에다가 어떤 뭐 환자 케어하는 이것까지, 그래서 종합병원부터 바이오 스타트업까지 다 원스톱으로 함께 일하는 그런 허브를 구축하는 건데, 미국 랩 센트럴 이 원조의 경우는 최대 성과가 바로 모더나였다. 그래서 오늘 이 K-바이오 랩 허브 뉴스 나오면 최대 수혜주는 한국의 모더나격인 그런 기업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어제 미리 전해드렸는데, 오늘 파미셀이랑 에스티팜 정말 귀신같이 급등해가지고 특히 에스티팜은 장중에 9% 올라서 10만원 뚫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5%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면허 합격했다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유태인들한테 찍힌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왕서방한테 의탁하는 거 아니냐. 왕서방이랑 그래서 손을 잡으면 화교 자본이 유태인 자본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또 귀신같이 테슬라가 간밤에 15%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급상승 출발했는데 오늘 낮에 갑자기 또 휘청했던, 그리고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 중에서 테슬라 주주분들의 심장을 어택한 이슈가 하나 또 터졌습니다.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법원 결정에 따라 테슬라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뉴스가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출처가 미국 인터넷 그 뉴스 채널 악시오스. 근데 여기 이제 설립자가 원래 폴리티코에서 기자랑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던 사람 셋이서 공동 창업자로 돼 있는데, 이 사람 3명 중에 2명이 또 유태인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 저렇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잘린 것처럼 제목을 쓴 게 맞냐? 제가 원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발단이 뭐냐면은 지난 2018년에 테슬라가 그 당시 하도 공매도 세력들한테 시달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테슬라 내가 상장 폐지시키겠다, 내 손으로 그래서 공모로 모은 돈 다 갚아버리고 비상장으로 갈 거다, 그 자금도 이미 다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 그때 당시에 막 난리 났었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그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도 공매도에 뭐 시달린 거 뭐 하면은 진짜 테슬라 일론 머스크 못지않죠. 그래서 이제 당시 2013년도에 서정진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63빌딩에서 열어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다, 지쳤다, 자유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셀트리온 지분 전부 다국적 제약사에 팔아버리겠다고 했었죠. 하여간 이제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취지로다가 이제 같이 다 죽자, 이런 식으로 당시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를 이제 고발했어요. 왜냐면은 영어로 딜리스팅, 우리말로 이제 상장 폐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상장 폐지는 타의로 당국에서 이제 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딜리스팅은 그냥 상장 자진 철회 정도로 할게요. 하여간 이거는 이제 상장 자진 철회든 뭐든 딜리스팅은 SEC가 결정할 사안인데 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딜리스팅 한다고 지 맘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냐. 이게 이제 투자자를 교란시킨 행위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당시 이제 벌금을
2천만 달러 때려 맞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275억 원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대주주이자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데 이사회 의장이 이런 걸로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서 자격 박탈의 그런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 자격 박탈의 이제 집행을 멈춰달라. 그러면서 소송을 냈는데 그 근거로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자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효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기존 SEC의 조치대로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추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할 때는 테슬라 측 사내 변호사의 이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거. 이게 이제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잘린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게 좀 유감이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오늘 또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니 겨우 지금 공매도 세력들 밟아놓고 테슬라 이제 바닥 찍고 상승 나오는 중에 이건 또 뭔 일인가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뭐 새로운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당시 다 주가에 이제 반영됐던 이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좀 입조심을 할 그런 계기로 작용하면 뭐 호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중국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면허를 딴 거 이게 더 큰 모멘텀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은 전기차랑 결합을 했을 때만이 완벽한 어떤 그 성능이 구현되는 거고 자율주행하고 내연기관하고는 조금 이제 케미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경운기에다가 매연 절감 장치나 아니면 불소 원샷 같은 거 넣어봐. 이게 좀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기차랑 내연기관 차랑 경쟁에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좀 밀리는 분위기죠. 근데 여기다가 자율주행을 얹으면 확실한 경쟁력이 이제 전기차에 생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면허 합격한 게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들한테까지 다 뚜렷한 호재로 작용한 건 맞아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